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회에서 겪으면서 수련회도 가고 하면서 이제 신앙을 조금씩 키워가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 전공이 영 이제 마음에 안 들다 보니 이제 석사를 이제 해야겠다 해서 전공을 바꾸고 어떻게 우연치 않은 계기가 돼서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서울에서 거의 나고 자랐는데 중간에 뭐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잠깐 살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사실 뭐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신 찐 서울인이라 항상 그걸 강조하시는 분인데 저도 한 종로에 한 2년 반 살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지만 되게 변두리에 살았어요. 대부분 중랑구 면목동이라는 데 살았고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서울에서는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면 맨날 맞고 다니는 줄 알고 이렇게 학생 그 학교 내에서 늘 싸움이 있고 뭐 이렇게 돈을 늘 뺏기고 저도 회수권을 많이 뺏겨왔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회수권이라고 아시나? 또 옛날 얘기 하지 말아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두리라는 곳은 그러니까 서울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많고 뭔가 이렇게 조명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도 이렇게 뭐 이런 동네 나 같은 놈이 뭐 이런 어떤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갔지만 사실은 뭐 멋진 삶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영어도 안 되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석사를 할 때 겨우 한 2년, 3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박사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 학문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알파벳으로 된 책을 읽는 것 자체도 힘들고, 듣기도 어렵고. 한번 사진 보시면 그 뒤에 가시면 다음 이거는 이제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그때 그 사진인데 그 다음 예,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Come up with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좀 신규에 혹시 이런 걸 배우셨나? 아시는 분들 Come up with 위로하다 좀 찾으면 안 돼. 몰라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come이 뭐죠? 되게 쉽죠. 그죠? 오다, 그죠? 뭐 위로, 위에, with 하면은 함께 뭐 무엇을 가지고 이런 뜻이잖아요. 저도 당시에 이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저기 앉아 있는 친구들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사진입니다. 대학원 첫 학기였어요. 이렇게 한 12명, 13명 정도 모여서 교수님하고 이제 토론하는 수업을 했는데 왜 제가 첫 학기에 쓸데없이 토론하는 수업을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안 들리고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은 저를 너무 싫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곳은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 잘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왔는데 뭔가 좀 못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뭐 점수도 뭐 100점까지 아니지만 80점, 70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그날 토론 점수가 빵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찍혀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얘도 무슨 뭐 come up with 뭐 I came up with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게 어디서 들은 거는 같은데 무슨 뜻이었지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조그만 우리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 전자사전이라는 걸 사왔거든요. 그때 당시 한 25만 원 상당의 대단히 이제 고가였죠. 그걸 이제 몰래 펼치고 이제 이렇게 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해석이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시죠. 웬생 뭐 하고 있냐면서 지금 안 되네요. 워드를 뭐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찍었기 때문에 이미 쟤는 수업에 관심이 없는 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저기 단어 하나 찾고 있습니다. 단어? 너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못 믿겠는 거죠. 뭘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come up with 했더니 그 같이 있던 13~14명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터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웃게 됐는지를. come up with는 우리가 수거로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come up with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라오다예요. 그러니까 I came up with something 하면은 나는 something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걔네들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뭘 가지고 왔어?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대신 그거에 진짜 함의 들어있는 뜻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지 이게 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무엇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거, something을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토론하면서 아 내가 생각해봤더니 뭐 아 나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걸 그냥 I came up with 뭐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한 거였죠. 근데 우리 영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come up with를 합쳐서 수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걔네들한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come up with 저 쉬운 단어를 몰라? 깔깔대고 웃는 거죠. 아, 그 일이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들이 유학을 간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됐고,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으로 저를 되게 잘해줬어요. 저것도 모르는 나이가 대학원이랍시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되게 기특했나 봐요. 나이는 제가 제일 많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에서 온 애들이 오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걔네들도. Look at 완상 그러면서 완상이 얼마나 니네 진짜 커머비드도 모르는 지금 이게 영어를 너희들하고 다루고 있지 않니? 하면서 그런 이제 정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더 드리고 싶은 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광야를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죠. 탈출해서 이제 40년 동안 헤매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제 영어로는 보통 윌더니스 혹은 데저트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이에요. 황량한 곳.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광야였고 이제 오른쪽은 이스라엘의 사막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저런 곳에서 황량한 곳에 물이 없는 풀도 없는 곳에서 이제 아마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녔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저 황량하고 어마무시하게 광활한 곳에 저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대단히 좋은 시설이나 환경이었던 것도 아니고 나 혼자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모님의 도움이 크게 없었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때는 애도 안 생겨서 미국에 있을 때는 10년 넘게 애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마치 그냥 저 광야 한가운데 저희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제 논문이라는 걸 씁니다. 대학원을 가면.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논문 주제를 잡았던 것이 사실 잘 안 됐어요, 결과가. 그래서 2번 정도를 실패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주제를 다시 잡아서 교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뭐 만들어내고 그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다 하고서 이제 보통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기를 이제 한 8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한 4, 5년 정도면 박사 과정을 다 통과를 해서 박사를 받고 조금 길게 하시는 분이 한 6년, 뭐 많이 7년이었는데 제가 8년이 넘도록 이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주던 장학금 뭐 이런 것들도 다 끊겼고 저랑 집사람은 그냥 동네 한인이 하는 그런 가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교수는 저희가 있던 학교에서 이제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전근을 가셨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양반은 미국에서 그런 일이 흔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옮기는 게 더 좋은 페이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이면 교수님들도 많이 옮겨가요. 그러면 이제 우수한 학생 한두 명은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돈이 있으면 장학금을 줄 여력이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모르는 거죠. 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간다고 하셨고 갔어요. 근데도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그분이 이제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을 갔고, 저는 텍사스라는 곳에 남아 있었는데, 그곳이 한 차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걸로 이렇게 연구를 좀 서로 나누면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잘 나오질 않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포기를 해야 때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죠. 왜냐면 그 고민은 저 혼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터놓을 수 없는 고민이겠죠.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일을 하면서 저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데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이제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사람과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래 해서 정말 잘 안 되는데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집사람하고 합의를 맺으면 그럼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 한 학기만 더 도전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그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제 알라바마라는 이제 다른 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를 뭐 인터넷이나 지금처럼은 줌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 뭐 이런 회의가 없었던 때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수님을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잘 안 되니까 결국 교수님도 피해다녔고, 그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적군이 이제 침범을 하는데, 그 적군이 이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니네 이스라엘 이놈의 새끼들 니네들은 다 죽었어 하는 그 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님 이제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모독하는 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교회에서 있을 때 미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선배님이 등록금 보지서를 놓고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새롭게 때 내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등록금 보지서 나왔습니다. 비싸거든요. 피부는. 학비만 한 6,000불 가까이 됩니다. 7,800만 원. 그때 당시 2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걸 해결받고 이런 감정도 이제 제가 들은 거예요. 야, 이거를 이제 딱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저는 포기한다는 게 뭐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서 그냥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살아가겠죠. 왜냐면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뭐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해서 뭐 교수한테 내달려서 어떻게든 좀 한번 해보자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교수한테 사정을 해보자라고 이제 집사람하고 회의를 해서 긴 편지를 한번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게 이제 제가 그 찾아볼 게 있더라고요. 제가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 읽어봤을 때 구구절절해요. 물론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Dear Dr. Sherman 해갖고 셔먼 교수였는데 How have you been doing? 어떻게 지냈어요? 첫 마디가 이래요. Long time no see. 참 오랜만이래요. Apologize to you that I have never contacted with you for a long period of time. 정말 오랫동안 당신한테 연락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뭐 연구가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 안 되고 했었고, 당신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뭐 아프다는 핑계로 당신을 안 만났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한 결과 내가 이번 학기만큼은 마지막으로 두고 당신한테 한번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라바마로 가서 당신과 함께 연구를 하고 싶으니 모텔에서 자도 좋고 뭐 어디서 자도 좋은 상관없으니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Please believe me. Believe me once more.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Help me finish this up. 내가 이걸 끝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I wish you to forgive me. 되게 옛날 생각나네요. And I'm longing for your approval. 그래서 저를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시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이렇게 다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낸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써놓고 저도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이제 갔죠.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서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자리가 있고 새벽 기도회 때는 방석을 놓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부짖으며 막 기도를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낳으셔갖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 내가 무슨 금이환영 하겠다고 온 거, 물론 내가 오겠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 제발 좀 이 교수가 나를 좀 받아들이게 해달라.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쩔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뭐 꺼이꺼이 숨이 넘어가도록 막 이렇게 했던 기도를 하고 아마 주위에서 이제 기도하시던 다른 기도하시던 분들이 되게 저를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앞에 꺼내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제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막 하면서 눈물콧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불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이제 평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잠깐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이 8년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는데 왜 결국에 마지막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때 이제 발견한 것은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와서 이 광야에서 내가 혼자 있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이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을까? 내가 여기 왔던 거는 내가 논문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막 부르짖고 막 미친 듯이 이러고 있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좀 더 일찍 제가 발견하고 4, 5년 만에 그걸 해서 남들처럼 똑같이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걸 늦게 발견한 건 제 탓이겠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게 안 돼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확신은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교수님이 나를 택해 주실 거다가 아니라 이제는 택해 주시든 말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큰 나에게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한테 썼던 편지를 한 번 더 정독을 하고 그 교수님한테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 3일 후에 교수님께서 답장을 짧게 주셨어요. 너의 편지에 쓰여있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분이 이제 그 되게 좋은 집을 사셨거든요. 그 새 와이프랑 사시려고. 근데 그 새 와이프가 못 오겠다고 해갖고 집이 엄청 넓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은 엄청 많으니 와서 어느 때로 와서 나랑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제 생일날 이제 3월에 가서 한 5, 6개월을 그 교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논문을 써서 결국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커서 그 광야 같은 삶을 사실 때 그 키 크고 좀 뭐 그런 선생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간다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사진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잘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했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진은 못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때가 제가 이제 40 초반 때, 그래서 4학년 때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하나님, 제 인생에서 광야 같은 삶을 주셔서 그때에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광야의 삶이 오히려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